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와 경북이 함께 논의하는 지역 현안을 두고 지자체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다 등을 돌린 데다 TK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과 안동댐 취수원 이전을 두고도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월간 정치에서는 TK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영남일보 박재일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굵직한 정치 뉴스도 많습니다만 그것들은 접어두고 우리 지역 현안만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행정통합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대구 경북 두 지자체가 끊임없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홍준표 시장이 통합 제안 자체에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철우 지사가 추석 연휴 메시지에서 다시 통합 관련 가능성을 내비친 메시지를 내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두 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박 실장님 먼저 하실까요? 재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재추진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 경북은 1981년도에 경북도로부터 대구시가 광역 직할시의 자격으로 떨어져 나왔고 그 이후 2016년인가요? 도청사가 한 수십 년간 대구에 소재하다가 지금 안동 예천으로 이전했는데 불과 이제 8년 만에 다시 대구 경북이 재결합하자는 데 대한 이제 이 논의죠. 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다시 재결합하자는 부분이 떨어졌을 때가 한 불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게 한 8년 정도인데 이게 지금 썩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소구력이 좀 약하다 하는 것이 동력을 좀 잃은 원인인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대구 경북이 통합됐을 때 지방 정부의 수도를 어디로 둘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주민 간에 좀 갈등 내지는 자존심 대결로 치달을 수 있다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좀 걸림돌이 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권 의원님 보시기에는 재추진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 양 단체장들의 얘기들을 보면은 이미 이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상대편에 있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강조하거든요. 그럼 이미 탈출구, 출구 전략을 찾는 그런 논의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델이 서울특별시 모델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경북도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논의가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이유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같은 광역단체이긴 하지만 대구는 대구시가 중심이고요. 대구시와 자치구 사이의 관계는 대구시가 집행기관인 거예요. 자치구는 일정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는 지원기관이고 시군이 집행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다른 이유는 대구는 지역은 좁고 인구는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프라는 다 깔려 있고 그러니까 균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집행을 해도 되는데 경상북도는 넓고 인구도 흩어져 있고 각 지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경상북도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행은 안동 일은 안동이 하고 포항 일은 포항이 하고 경상북도는 지원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이것을 통합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대구 중심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하니까 경상북도는 동의하기 자체가 어려운 거죠. 이거는 중요한 사안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건 중요한 사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정부 수도가 어디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건
좀 학술적이고 지방 정부를 다루는 교수님들에게 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좀 절충의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것도 자존심 대결이 된 건데 결국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구가 경북을 통합하느냐, 우리 경북도가 대구를 흡수하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이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걸 스타디하다 보면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 두 가지를 절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철우 지사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느끼는 개선 방향은 오히려 이제 시군의 숫자는 많고 규모는 적은 상태에서 이대로 갈 게 아니라 몇 개의 시군을 합치고 자율성을 강화해서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지금 필요한 방식이거든요. 이철우 지사도 이 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북도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중앙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합쳐서 대구가 그걸 다 하겠다. 이건 더 어불성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어거지로 합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청사 전체 합치는 청사 문제도 간단하게 합의되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 대구는 경북을 안동권과 포항권 나누겠다 얘기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거예요. 대구와 경북을 1대1로 놔둬도 이게 대등한 관계인가라는 의심이 있는데 대구는 그냥 놔두고 경북은 쪼개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관계는 완전히 대구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구가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존심 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는 게 청사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만약에 남북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평양에 수도를 두자 뭐 이렇게 주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간단한 문제인처럼 보이지만 자존심이 걸려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지방 정부의 수도가 어디에 소재하느냐에 따라 그 지방 정부의 성격이 규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안동에다가 계속 지금처럼 대구 경북 특별시의 시 청사를 그대로 둔다 하면 안동 중심적으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고 대구 중심으로 한다면 과거 경북도 산하 시절에 대구 도청 소재지가 있던 경북의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겠죠. 경북도는 주민투표, 그럼 주민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주민투표 하자고 하고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 의결로 이미 충분하고 방향 자체가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미 공론화 과정 수도 없이 많이 한 것 같은데 뭔 결과가 있었냐. 이런 지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군 통합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 중요한 것을 논의하는 절차 이 또한 매우 중요한데 저는 그게 매우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것이 어떻게 두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 의문을 먼저 제기를 하고 그리고 결렬도 논의도 자기가 하겠다 그러더니 결렬도 자기가 하겠대. 그럼 주민은 뭡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논의를 좀 더 열린 상태로 지속해서 많은 문제를 좀 다루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주민 투표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주민 투표가 좀 더 어려운 것이고 뭐 소수의 정치인들, 지방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지방의회 결정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뭐 당장 경북 북부 지역 중심 경북도 의회에서는 뭐 수뇌부가 의회 지도부가 거의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나서 거의 무산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자존심하고 여러 수도의 지방정부의 수도 문제 이런 것이 얽혔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주제 TK 신공항 문제입니다.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이성군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은 대구 군위군 우보면에 독자적인 신공항 건설안 이른바 플랜 B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용건 전 의원 보시기에 플랜 B 구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플랜 B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협박이고요. 그리고
주민을 제가 추석 전에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사는 하시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의성군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는 지방 소멸이 워낙 심하다가 보니까 양잿물이라도 들어마신다는 심정으로 이 전투기 공항을 유치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놓고 보니까 의성군에는 아무것도 없다, 소음밖에 안 남는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절박한 상황을 이해를 하고 단체장이 서로 대화와 소통을 하는 노력을 해야지, 협박과 공갈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화물터미널의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안도 우리가 대구 경북 통합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물터미널 문제가 제가 조금 전에 대구 경북 통합의 시군의 그 권한 조정과 관계가 비슷한 것 같고요. 지방 수도를 어디에 정하느냐 하는 그 큰 문제가 지금 대구 경북 신공항의 본질적인 그 문제, 예를 들면은 이 공항의 기부대 양립 방식을 통한 공항 건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사실 화물터미널 문제는 좀 지역적인 문제. 물론 의성이나 군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사활을 걸고 있지만, 어차피 대구 경북 신공항이 이루어진다면 군위와 의성 그 지대에 이루어져 있잖아요. 접견 지역에. 보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 이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구 경북 신공항의 SPC, 그러니까 특수 목적 법인을 제대로 설립해서 이 공항 사업이 우리가 꿈꾸는 대로 뭐 5년 내지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구 경북 통합이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이다시피 이것도 지금 여러 문제, 본질적인 문제들이 좀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제가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가 지금 약간 박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 비슷한 결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구시가 이게 신공항 사업이 지금 SPC 특수목적법인 SPC 구성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지역의 화물터미널 주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화살을 돌린 거 아닌가, 잘 진행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그렇죠. 비판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하는 그 군사공항 시설 전체는 대구시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부대 양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위치와 필요한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국방부지만 그 시설을 시공해야 할 의무는 대구시에 있거든요. 그러면 대구시는 그 돈을 대려고 하면 SPC를 설립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구에서 부동산 경기도 없지, 있는 아파트도 지금 안 팔리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이 SPC 설립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고, 그리고 이 SPC가 올 연말까지 설립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구시가 SPC 설립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출구를 찾는 것 비슷하게 이 의성군을 맹비난하고 경상북도를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받고 있는 거죠. 네. SPC와 이제 의성 화물터미널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관련 없습니다. 본질적인 이제 이 신공항 사업의 그 프로젝트 구조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제가 지금 생각드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동창회를 한다. 그러면 자, 동창회 좋다. 누가 모이자고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누가 회장이나 누가 선임 돼서 회장 당신은 1,000만 원 내고 뭐 회원들은 5만 원씩만 내세요 이러면은 우리 쭈뼛쭈뼛 하잖아요. 그걸 왜 돈을 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 우리가 이게 대구 경북 신공항도 특별법을 만들고 기부대 양녀 방식이라는 그 이전에 또 법안도 만들고 뭐 여러 다 도상 훈련을 해서 서류는 다 갖춰졌는데, 이게 막상 금전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죠. 돈을 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쉽지가 않는 게 온 것이죠. 그래서 SPC라는 게 특수목적법인 신공항을 설립하기 위한 특별 주식회사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유력 건설 회사들이
이거 팔짱을 좀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될까 하고 다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굉장히 사업은 딜레이가 연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칫하면 좀 사업 자체에 또 표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방식으로 SPC 구성이 안 되고 법인 설립 안 되면 대구시가 홍 시장은 지난 11일 TK 신공항 사업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플랜 B 가능하다. 단독 추진 얘기를 했습니다. 박 실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단독 추진 세상에 일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독 추진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권한이 좀 없으면서도 책임만 지고 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 상황을 좀 부닥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구경북 신광 사업이 좀 묘해요. 전 늘 지금 좀 의문이 있어요. 기부대 양리 방식 좀 더 설명하자면 옮기고 싶은 너희들이 K2 신공항을 만들고 부대를 옮겨주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대구 동청 땅은 너가 알아서 써도 된다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K2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의 방공망에 굉장히 중요한 부대이고 또 대한민국 국방의 결정적인 국방 인프라예요. 이걸 지방정부가 너가 알아서 옮길 것을 만들어 달라? 전 사실 이 옛날 이 기부대 양례 방식 법부터 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가 해야 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이때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지방정부 안 그래도 무슨 그린벨트니 모든 산업 입지를 선정하는 이런 권한을 달라고 하면은 중앙정부가 주지를 않는데 이건 골치 아프니까 수업 문제고 하니까 그러면 지방정부 너가 알아서 우리가 다 군사시설을 지어주면 미군 부대까지 있잖아요. 다 해주면 그러면 땅 너가 팔아서 하라는 건데 이게 좀 방식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러면 땅을 언제 팔까? 다 지어주고 나서 땅을 팔아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까지 너무 기니까 SPC에 대한민국의 머리가 똑똑한 SPC에 참여하고 하겠다는 현대건설이든 누구든 간에 거기도 주식에 쌓이고 다 그 CEO들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아니에요? 투자를 한다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그러면은 좀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좀 이 사안을 풀기 위해서는 또 정부가 직업 보정이든 지불 보정이든 이건 부도가 나지 않는다. 무조건 성사시킨다, 성공한다는 강한 시그널 내지는 재무적인 크레딧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톡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대구시는 돈이 없잖아요. 그걸 할 만큼의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국가 재정에 의존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도 작년에 60조 세수 결손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독 추진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다른 주제. 군부대 통합 이전 살펴보겠습니다. 도심 4곳의 군부대 외곽으로 한 번에 이전하겠다 이렇게 대구시가 밝혔더니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 영천, 칠곡, 위성군 등 5개 지자체가 처음에 유치를 희망했었는데 지난 19일 칠곡군이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서 우리는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 이 사활을 거는 이유, 김 의원님 지역의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은 실제 지금 아까 제가 양잿물이라도 들을 마시는 심정으로 요구를 한다 이건데 현실이 그렇고요. 정말 소멸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도 마땅하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치전에 목을 매는 거죠. 근데 이 유치라는 게 사실 지역에 큰 도움이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의사를 결정할 때 각 지역도 주민들 의사를 좀 잘 좀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냥 일이 터지면 먼저 질러놓고 이런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군부대라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전을. 그런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K2 소음 문제가 있었을 때 특정 군에서는 우리가 소음을 감내하고라도 부대를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요즘은 군대도 좀 어느 정도 후생이 좋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아무래도 경제가 좀 활력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작전사 정도가 간다면 그 지역은 굉장히 대구로서는 이작전사가 별 큰 포션이 있는 경제 비중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떤 특정 군에 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것도 부딪히는 것 같아요. 대구랑 경북이랑.
어떻게 보면 이 홍준표 시장은 이 군부대 이전 사업 대구시가 결정할 일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경북지자체는 이거 군대 이전 사업이니까 군부대 이전 사업이니까 대구시한테 맡겨두지 말고 국방부가 좀 나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진행해 달라고 건의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 시장님이 이 군부대 이전 사업도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면 위치 선정은 국방부가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는 국방부가 결정하는 거지 대구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군사 안보와 관련된 문제, 전략에 관련된 문제인데 국방부가 위치는 국방부가 결정하는 게 맞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면 대구시는 시행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경북의 시군들이 이 위치 결정하는 것을 국방부가 해라라는 거는 그거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구조상으로는 국방부가 뭐 작전성이라든가 여러 것을 고려해서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하면 아마 최종 결정은 주민 수용성 이런 걸 봐서 대구시가 결정할 가능성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보다 제가 홍 시장 편을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대구시로서는 군위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군위의 어떤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넓기도 한데 도시계획 권한으로 보면 대구시장이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속에서 지역에서 이 문제가 생긴다면 훨씬 더 일을 처리하기 쉽겠죠. 아마 뭐 죄송하지만 상주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좀 가게 된다면은 그게 도시계획 권한은 또 경북 도지사에게 있고 또 그 시장까지도 이제 관여돼 있으니까 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일을 좀 수월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개 입찰 비슷하게 다 했으니 뭐 국방부든 대구시든 좀 공정하게 이야기했죠. 무엇보다 뭐 그 군부대가 과연 그 옮겼을 때 어떤 국방 방위 측면에서 좋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군부대 이전도 조금 더 우리가 과연 뭐 구태여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전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 시장님은 군위로 옮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군인 이미 대구로 와 있으니까. 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경상북도의 이철우 도지사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공항을 이전 논의를 할 때 비행기가 뜰 때쯤 해서 군위를 대구로 보내주겠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일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위부터 덜렁 보내놓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처음에는 경상북도도 굉장히 큰 역할이었는데 이게 진행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군위를 보내놓으니까 대구로 보내놓으니까 군부대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홍 시장은 그냥 나 대구 거 그냥 대구로 옮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경상북도는 뭘 대안이 없는 거고 그래서 행정을 굉장히 순서를 잘못 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취수원 문제입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해서 특별법 발의와 함께 속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취수원 이전 예산 싹 삭감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이유 뭘까요? 그리고 총평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특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여러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서 합의한 사항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이 돼야 되고 대구의 취수원 문제는 지난번에 총리실, 환경부 그리고 경상북도, 대구시, 구미시 다 합의를 해서 그 구미의 해평취수원으로 옮기기로 합의가 되어 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일순간에 없던 일로 하고 새로 추진한단 말이에요. 행정을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지속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안동으로 옮기겠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 왜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 밑에 있는 경남, 부산 사람들이 전부 다 물을 지리산 꼭대기 가서 가져오겠다고 나설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글쎄 좀 민주당이 예산 삭감의 부분에서 뭐 실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보고 저는 조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아마 외국의 예를 봐도 대도시의 그 수돗물은 될 수 있으면 좀 상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해평정수장보다는 낙동강 하류보다는 구미 쪽의 해평정수장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고 또 기왕이면 뭐 돈이 우리가 있다면 국가 재정이 좀 튼튼하다면은 상류댐의 물이 좋겠죠. 안동댐 같은 것이. 그래서 한 1조 4천억 정도의 이게 예를 들면 과거 김범일 시장 당시 권영진 시장 그 전에 김범일 시장 당시에도 안동댐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 하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도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 140km, 110km 이상 뭐 꾸불꾸불하면 직선하면 하여튼 뭐 좀 거리가 좀 단축될 수 있겠습니다만 도수관을 다 깔고 해서 그 물을 지금 당겨 와서 정수를 해서 다시 하는데 이게 예산이 좀 너무 많지 않나 국가적으로. 그래서 좀 무산돼서 해평정수장 낙동강 쪽으로 다시 선회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물은 좀 원수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시민들에게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박 실장님 보시기에는 안동댐 수질이 구미 해평지수장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뭐 환경론자들은 늘 이제 우리가 거기 지금 뭐 밑에 깔려 있는 퇴적물에 중금속이 있다든가 영포, 석포, 재련소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물이란 것은 상류가 확실히 더 깨끗한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뭐 구미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우리 대구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그 구미 국가산단 이게 좀 지역 문제를 자꾸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구미의 광활한 국가산단을 지금 위고 있는데 국가산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탈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페놀 사태를 1991년에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네. 해평치수원도 구미 국가산단에서 배출하는 오염과는 무관한 치수원이고요. 그래서 그보다 상류에 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네. 예. 네. 물을 상류에 가서 끌어오면은 더 깨끗하고 좋다라는 거는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그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는 문제를 환경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환경부는 원칙이 있습니다. 취수원은 가능한 한 가까이 둔다. 왜냐고 하면 대구는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그 물을 경남, 부산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구가 내려보낸 물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보다가 자기 수원을 더 상류로 가져오겠다는 노력을 대구 안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논의되기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타인에게도 설득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일찍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왜 대구 안의 시각만 가지고 일을 접근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오늘 살펴본 네 가지 대표적인 문제만 해도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고 해결 쪽보다는 더 심화될 가능성,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지자체의 행정 전반을 포함해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같이 살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조언하시고 싶은 것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일 실장 먼저 주시죠. 치수장 문제 이제 조금 바로잡는다기보다 어쨌든 해평정수장 할 때 환경부도 그 합의를 해줬지만 또 안동댐으로 간다는 것도 지난 7월에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대구시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책을 번복했던 뭐든 간에 다시 새롭게 합의해서 출발한 점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글쎄요. 대구와 경북이라는 지역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보완적인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의 대립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구가 가진 거대한 도시로서의 장점, 웅도 경북이 가진 광활한 영토, 동해안, 그리고 어떤 여러 농산 자원, 수산 자원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보완한다면은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대립해서 뭐 공항 문제가 있고 뭐 치수원 문제가 있지만 또 크게 보면 그건 지역적인 굉장히 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매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대구시라는 것을 놓고 보면 250만 대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의 사업이나 하나의 프로젝트로 그 도시가 융성하는 경우는 없다. 무수한 갈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최근 우리 간송미술관 보면 알고 있지만 모든 그런 영역들이 잘 조화로울 때 도시가 융성한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두 분 광역단체장님들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서 우려를 가지는데요.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진지하고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대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행정은 일단 공개성을 띄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고 단체장은 끊임없이 주민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렬 선언을 하고 화를 내고 모멸감까지 주는 언사를 늘어놓는 이런 방식의 지도력은 시대에 맞지 않는 지도력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월간정치. 오늘은 대구 경북의 여러 가지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월간정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